오늘은 간지론 6번째 기흥토입니다. 무민명리 강의로 46페이지입니다. 기흥토, 농토, 전답 등 잘 정리된 땅을 말한다. 온화하고 사교적이지만 먼저 나서거나 앞장서지는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던 무토는 산도 있고요. 큰 바위도 품고 있고 많은 물도 흘러가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만은 기토는 돌도 다 골라내고 자갈도 없이 아주 옥토로 구성된 아주 뭘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흙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토보다는 물기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무토는 많은 물을 품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건조한 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기토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무토보다는 좀 더 촉촉하거나 수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의 기는 만물이 자기 몸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일어날 기자에서 왔는데 만물이 성숙했다는 뜻이다. 또 생명을 잉태하고 부화하는 역할을 한다. 토는 생명을 창조하고 기르는데 기토는 씨앗을 받아 잉태하고 부화하는 모습이며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두드러지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토는 태양의 전기를 흡수하는 아버지 같은 기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무토는 부화하고 잉태하는 어머니와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 또 변화하는 기운도 있지요. 쉽게 말하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무토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영향에 따라서 자기 몸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능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속이 깊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신용도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뭘 받아들인 만큼 그대로 내보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이면에는 혹시 토가 오행이 때로는 편중되거나 토가 편중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음흉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주변의 역할에 따라서 오행의 영향에 따라서 선이 될지 악이 될지 그는 조금 더 영향에 따라서 판별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토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는 순박하고 부드러우며 조용한 가운데 자기 주장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자애로움과 포용력이 있어 적이 드물다. 그렇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돌도 없고 아주 뭐랄까 부드러운 흙들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하는 기질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흙은 뭐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먼저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먼저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남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자기 주장, 고집을 피우지 않는 중후한 인품으로 신용과 효심이 있으며 대의와 중용을 지키며 신중하게 처신하고 성실하고 맡은 일에 충실한 스타일입니다. 이게 받아들인다 이런 측면으로 따지면은 주변에 내가 먼저 나서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대로 받은 만큼 보답을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은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은 밥을 한 그릇 삽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예를 10,000원짜리 밥을 얻어 먹었으면은 내가 형편이 안 돼서 10,000원짜리 밥을 못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기 입장에 따지면은 기토 입장에 따지면은 내가 한 그릇 얻어 먹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 능력껏 1,000원짜리 밥이라도 한 그릇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남들한테 비춰질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어떤 일을 맡겨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관계 맺는데 저 사람하고 지내서 크게 손해날 거 없다 라고 하는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또 애정이 깊고 이해심이 넓으며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 수용하는 성이기 때문에 이해심이 넓다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끈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따지면은 씨앗을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겉으로 내놓아서 그
그것이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기질도 있습니다. 또 계획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자라게 되고 오늘은 내일은 이만큼, 모레는 이만큼, 그래서 조금씩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생각하고 일상을 계획 설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력도 강하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몸을 잘 바꿔 있기도 하고요. 변신에 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언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언어 능력도 뛰어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병화가 옆에까지 있다라고 말하면은 기토가 병화까지 옆에 갖추고 있으면은 더더군다나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일간의 단점입니다. 기운이 편중되면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능글맞고 어수룩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실속을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거나 매사 의심이 많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 터놓고 지내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양이 좀 편중되다가 보면은 흙의 기운이 많고 흙이 한쪽으로 확 쏠려 있게 되면은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활동성이 없고 먼저 움직이는 기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행동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요. 한번 쉽게 움직이기도 못한다. 흔히 말하는 순발력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흙이 많다가 보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먼저 앞장서거나 먼저 행동하는 기질이나 없다가 보니 약하다가 보니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답답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왕하면 우둔하거나 고집불통으로 사리 판단이 현명하지 못하며 너무 약하면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좋아해서 화합하기 힘든 성격입니다. 우둔하거나 고집불통이거나 사리 판단이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물론 싸우기 좋아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변화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질도 있습니다 정도로 말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제 충이 많았을 때를 말을 합니다. 기토는 충이 없습니다만은 지지에 충이 있었을 경우는 이런 기질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할, 어떤 충이라고 하는 것이 싸움이 질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요, 무토는 예를 들면은 충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무토는 지지에 충이 나면은 지진이 난 것처럼 모든 산이 허물어집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지지에 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반기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기토는 충이 있으면은 논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해서 소득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밭이 우리가 뭘 기르려고 하면은 보통 갈아엎어서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대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기는 하지요. 그래서 기토는 충이 있었을 때는 어떤 소득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속 시원히 나타내지 못하고 속으로 고민하거나 애정 표현이 서툴러 답답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토의 기질은 먼저 행동하거나 앞장서는 기질이 약하다 보니 어떤 의사표현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면 감정표현 같은 건 특히 드물다라고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표현력이 약한 기질이 있지요. 그건 자기 몸이 변한다기보다는 주변에 따라서 자기 몸이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이 자라서 올라가죠. 겨울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조금씩은 분명히 자라 올라갑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도 지 맘대로 바뀌지요. 또 바위도 주변에 있는 금이라고 말하면 바위도 모양이 조금씩 깎이기도 하고요. 물도 흘러가는데 넓은 땅 가게 되면 천천히, 좁은 땅을 가려고 하면 빨리,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만 기토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는 기질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력도 좀 잘 못하고요. 감정 표현도 좀 약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애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드러운 기질은 조금 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까 했듯이 이게 흙이다 보니 자신이 먼저 앞장서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 대처 능력은 분명히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황 판단력이 좀 떨어집니다.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질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일간의 절기입니다. 기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기토는 논밭입니다. 돌도 다 골라낸 옥토고
전답을 말을 하지요. 흙도 아주 마르고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 일단 절기는 제일 먼저는 봄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봄의 기토는 어떨까요? 봄의 기토는 아주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없고 미약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희망은 있고요. 꽃이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크고 때로는 여름과 가을이라고 하는 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희망까지 크게 가질 수 있다라고 포부가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봄도 그렇고 여름은 어떨까요? 여름은 당연히 기토 입장에 따지면은 여름은 곡식도 풍성하게 자라고요. 뭐가 가득 차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은 많은 것을 눈앞에 보고 있고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생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럼 가을생은 어떨까요? 기토는 가을에 태어나면은 이제 오곡 들판에 오곡백과가 모두 무르익어 있는 상태고 또 오곡백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지요. 그걸 거두고 이제 쉬어야 되는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가는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절기 동안 힘들었지만은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의 절기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무리하고 갈무리하는 단계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겨울은 어떨까요? 기토가 겨울생이 되어버리면은 겨울의 들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하고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요. 논밭에 아무것도 있는 것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은 좀 빈 들판입니다. 그래서 조금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라고 하는 기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토는 시간으로 따지면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 태어나는 것이 기토가 가장 큰 역할을 할까요? 제일 먼저는 유시는 어떨까요? 기토가 유시에 태어나면은 이제 모든 것을 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고 또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유는 가을이라고 하는 절기와 연결시켜 보면은 무엇을 거두어 들여서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토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절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기토는 유시에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나쁜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 태어나면은 조금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면 기토는 인시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인시에 태어나는 기토는 조금 슬프겠죠. 이제 편히 쉬었다가 일하러 가야 되는 시간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토가 인시에 태어나면은 바삐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한창 일을 해야 되면서 활동해야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지라고 하는 것은 내 노년을 말하기도 하는데 노년에 조금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봄, 여름, 가을이 좋고 그 다음에 시간은 유시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얘기하고 인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희귀론입니다. 교재 47페이지 기토는 천간에 어울리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토는 천간에 어울리면 뭐가 좋을까요? 논밭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논밭에 무엇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심어 놓은 게 있는 게 좋겠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좋겠죠.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간목하고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기토는 일간과 합하는 것도 나쁘게 보지는 않지요. 그래서 기토가 일간과 합하는 간목은 아주 좋게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병화가 있어도 아주 좋습니다. 기토가 병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논밭에 햇볕이 아주 잘 든다는 걸 말을 하지요. 곡식이 잘 성장하고 훌륭하고 튼튼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햇볕이 잘 비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병화가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기토는 물이 필요하죠. 논밭이 필요한데 기토는 개수와 어울리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토가 개수하고 어울리면은 이것이 많은 물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촉촉하게 우리가 쓸 수 있고 다룰 수 있을 만한 조그만 개울물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보슬비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토는 개수와 어울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첨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기토가 을목하고 어울린다. 한복이 있으니까 을목하고 어울리는 기토는 어떨까요? 기토는 을목이라고 하는 말은 꽃이고 야생화고 일년생 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논밭에 꽃이 심어져 있고 때로는 일년생 어떤 들풀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꽃이 심어져 있을 때는 꽃밭입니다 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좋게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절기가 금방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것들처럼 절기가 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을목과 어울리게 되면 야생화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나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때로는 크게 발달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정화는 어떨까요? 정화는 역시 정화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우게 되고요. 뭘 태우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토가 정화와 어울리게 될 때는 불난 들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 여기서 경금과 신금은 어떨까요? 경금과 신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우박이기도 하고요. 서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논밭에 우박이 내리면은 모든 곡식이 다 상해서 없어지지요. 모든 것들이 논밭에 기토에 키우는 것들이 우박을 맞아서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신금은 서리가 같은 역할이지요. 그러다 보니 기토와 경금이 어울리게 되면은 하늘에서 우박 내리고 하늘에서 서리가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논밭에 뭘 기르는 것들이 다 숙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토는 경신금과 어울리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기토가 제일 안 좋은 거를 말을 할 때는 이제 임수입니다. 임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푸른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기토와 임수. 이제 뭐 만나고 말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좋다 나쁘다 내가 만나기 싫다고 해서 안 만나게 되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안 만나게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경험적으로 바라보니까 사주를 보니까 기와 임이 만나서는 좋은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명리학은 확률이 7, 80%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크게 펼쳐놓고 보면은 50%짜리 확률도 있을 것이고 90%짜리 때로는 뭐 90% 이상의 확률까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합쳐서 다 모아놓다가 보니 7, 80%의 확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와 임이 만났었을 때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역할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 확률도 거의 뭐 90% 이상의 수준만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뭐 기토가 임수를 사주에 만나게 되면은 뭐 천간에 임수를 한번 만나게 될 때는 연에 있으면은 빨리, 시에 있으면은 늦게 분명히 또 천간은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남들한테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역할이 나한테 일어날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와 임이 천간에서 만날 때는 분명히 한번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을 한번 겪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기와 임이 사주에는 없습니다만은 뭐 대운에서 한번 임을 만나 기토 입장에 따지면은 대운에서 임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토는 흙이고 아주 부드러운 옥토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물을 싫어합니다. 근데 임수는 큰 물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소나기고 때로는 홍수와 같은 때로는 바닷물과 같은 그런 물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기토는 크게 강하게 흘러가는 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들이 논밭을 만나게 되면 흙탕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 입장에서 따지면은 큰 홍수물이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많은 물이 내려오면은 논밭이 다 변해버리고요. 임수 입장에 따져도 맑은 물이 논밭과 어울리게 되면 흙탕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와 임이 만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을 전 그렇게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나쁜 일을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기와 임이 함께 있다라든가
때로는 기토가 임수를 겪게 될 경우에는 대운에서 만나게 될 경우에는 그 역할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반드시 겪을 확률이 높다. 그럼 대운이 아니고 세운은 어떨까요? 물어보게 되면은 세운은 뭐 대운만큼 그렇게 강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파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막 강하게 오랫동안 대운은 10년이기 때문에 강하게 오랫동안 작용합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세운에서 만나는 기토의 임수는 그렇게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재 보면은 뭐 갑, 남편, 직업, 자녀의 덕이 있고 명예를 얻는다라고 보고요. 개수는 필요한 물이라 덕이 있으며 재물인연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화, 태양이 있으면 꽃도 아름답고 곡식도 튼튼하게 열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병계도 천과 인과 지라고 말해요. 천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임자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병화는 천, 그 다음에 개수는 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간목은 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천인지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강의들이 많이 사서 막 며칠씩 강의를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목소리 상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주의 실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또 사주를 쓰고 대운 오행을 꼭 붙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공부 초창기니까 익히는 단계니까 오행을 꼭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음의 수고요, 기토는 음의 목, 간목은 양의 목, 기토가 음의 토, 그 다음에 간목은 양의 목, 병화는 양의 화, 유금은 음의 금, 미토도 음의 토, 오화도 음의 화, 진토도 양의 토. 그래서 이 오행의 합계를 써보면은 이거 목이 한 개, 화가 하나, 두 개 있죠? 화가 두 개, 토가 하나, 둘, 세 개, 금이 한 개, 수가 한 개, 그래서 6개, 8개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늘상 아직 연습이니까 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절기는 어떤 절기가 좋은가, 천간에 어울리면 어떤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오행의 과라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없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4개 분야를 지금까지는 배운 게 요만큼이니까 요걸 가지고 꼭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일간은 기토일간이다. 어떻겠습니까? 전답 옥토이면서 남에게 신뢰성도 준다. 그래서 믿음성도 주지만은 먼저 앞장서거나 먼저 행동을 하거나 이런 기질은 좀 약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집불통이 되거나 음흉하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하면은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좋은 말 한 70% 정도 얘기해 주시고 나쁜 말은 한 30% 정도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들이 뭐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지요. 근데 거기다가 나쁜 얘기를 먼저 해주면은 많이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썩 기분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할 때는 한 70% 정도 좋은 말만 해주고 한 30% 정도는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도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어떤 게 좋다고 했습니까? 기토는 봄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여름도 괜찮다라고 했었고 가을도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기는 5는 언제일까요? 꼭 절기는 월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여름입니다. 그렇게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절기도 잘 탔죠? 그 다음에 기토는 창간에 좋은 것은 뭘까요? 라고 했었을 때 간목, 병화, 개수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사줄 보니 병화가 있고요, 간목이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병화가 좋다고 처음부터 초년부터 일찍 발달을 했을 것이고 중년에도 크게 발달을 하면서 시의 개수까지 쓰는 나중에 노년까지 발달을 하실 겁니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로 천간에 드러나 있는 모습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살펴보니 뭐 특별하게 오행이 많다라기보다는 토가 조금 많죠. 그러니까 뭐 좀 선생님 고집이 좀 세시겠고요. 때로는 토는 뭐 건강도 오행을 말할 때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일 때는 건강을 제일 먼저 살펴주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위장 조심하시고 비장 쪽도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위 계열들 이렇게 음식물이라든가 술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맵고 짜운 것도 관리를 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기는 또 뭐 화가 또 뚜렷하게 두 개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까지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사람의 오행을 한번 짚어주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운은 뭐 기회 때문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